오늘은 이제 55페이지, 이제 농민가 1920년대, 농민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뭐 전 시간에는 이 물산장려운동 배웠죠. 물산장려운동 이거 배웠고, 이제 실력 양성운동에서 물산장려운동, 농촌 뭐 계몽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 총 3가지의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55페이지, 이제 농민과 노동운동 1920년대 봅시다. 자,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청년층과 이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 사회주의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농민 노동자 단체를 이제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졌는데,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진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이 민중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중. 이전까지는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공산주의 국가 건설 이런 걸 꿈꿨는데, 그 3.1운동 때 우리 말했죠. 전 지역, 모든 계층, 모든 지역과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이 이 3.1운동에 참가하였고, 이 3.1운동에 놀라가지고 일본이 통치 방식까지 바꿨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단결된 힘, 이런 것 등을 보고 이제 민중들한테 뭔가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해야겠다. 그래서 민중의 힘으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꿈꿔야겠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러한 청년층, 지식인층, 어떠한 대중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이전까지는 이 뭔가 소수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었으나, 이 3.1운동 때 어떠한 민중의 이러한 힘을 보고, 민중의 힘이 소수의 엘리트들보다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민중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면서 이 민중들한테 빠르게 공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확산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은 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독립 쟁취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농민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떠한 그 3.1운동 때 이러한 그 민중들의 강력한 힘을 보고 뭐 농민 노동자 이러한 모든 계층한테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농민 노동자, 뭐 청년층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리고 이제 농민 노동자한테도 조금 더 파고들기 위해서, 농민 노동자들한테도 대중적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농민과 노동자의 이득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더욱더 이렇게 힘을 보탠 거죠. 사회주의가. 어쨌든 사회주의의 이득을 위한 것도 있어요. 사회주의가 본인들의 사상을 많이 퍼뜨리기 위한 이득인 것도 있고요. 자, 그럼 배경, 농민과 노동운동의 배경 봅시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개입, 그리고 지주의 행포 때문에 농민을 겪던 농민. 그러니까 이거는 농민운동이죠. 농민운동, 여러분들. 이거는 농민운동이겠네요. 농민운동. 그러면 농민운동의 배경, 일제 토지조사 사업, 그 다음에 산미증식개입. 여기 이제 여기 토지조사 사업 우리 1910년대 무단 통치할 때 배웠죠. 47페이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했잖아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이 땅은 네 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만 한다면. 근데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였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방해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흥보도 안 했단 말이에요. 흥보도 하지도 않고, 농민들이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갖고 오면은 막 방해를 했다고 했죠. 이거는 글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글자 수가 적어. 글자 좀 더 써와.
뭔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되면서 농민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고 방해했고, 자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못하면서 이 농민들의 땅은 대부분 이제 대부분 뭐 거의 다 일본한테 뺏기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산미증식 계획, 이거 뭐 일본의 공업화로 쌀이 필요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의 생산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그다음에 지주의 횡포, 지주의 갑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던 농민들은 소작권의 자정이동 반대, 여기서부터 이제 그 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작권을 자주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소작이라는 게 뭐예요? 소작이라는 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대신 그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얼마 받는 거고요. 이게 바로 소작권이잖아요. 한마디로 일자리죠, 일자리. 이러한 일자리를 잦은 이동 반대. 그러니까 소작인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작인들이 이러한 갑질을 견디지 못하면은, 그래? 너 내 갑질을 계속 수용 안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아웃. 자르는 거다. 그래서 자르고 또 새로운, 어차피 자기 땅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 넘치니까. 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소작인을 자르고 새로운 소작인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새롭게 고용된 또 소작인이 이 땅 주인의 이 지주의 갑질을 또 견디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래 너 아웃. 어차피 농사 지을 사람 많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작인들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래 이 땅에서 농사 좀 지으려면, 농사 짓고 내가 수고 대가를 받으려면, 어쨌든 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냥 쥐죽은 듯이 말을 잘 듣자. 자 그래서 소작권의 자정 이동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소작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기 때문에 소작권의 자전 이동 반대, 그리고 소작료의 인하, 소작료가 너무 비싸다. 자 그래서 이 소작료, 이 땅을 어쨌든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신 얼마의 세금을 내야겠죠. 그게 소작료죠, 소작료. 근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대신 이러한 이러한 세금을 내라. 이게 바로 소작료죠, 소작료. 자 그래서 이러한 소작료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작료가 너무 높으니까 소작권의 잦은 이동 반대, 소작료의 인하, 이런 것 등을 요구하면서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자 그래서 소작쟁의를 일으켰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가 농민운동의 뭐 배경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 지주의 횡포.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살기 어려웠던 농민들이 이제 뭐 소작권의 자정 이동 반대, 소작료의 인하, 이런 것 등을 요구하면서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이게 바로 농민운동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노동운동에 대해 봅시다. 노동운동의 배경, 장시간의 노동, 저임금, 그리고 민족차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것에 시달린 한국인 노동자도 여기서부터 내용이죠. 노동운동의 내용, 열악한 노동조건, 처우 개선, 이런 것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우리 지금도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격, 이러한 농민과 노동운동은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 점차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초반에는 생존권 투쟁, 그러다가 점차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이 전남 신안 있죠? 거기 염전 노예로 유명한 곳,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농민들의 노동운동인 소작쟁이.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는 이제 원산 지역에 우리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거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운동, 1920년대 대표적인 농민운동,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대표적인 노동운동. 이거 잘 기억합시다. 예를 들면 192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암태도 소작쟁이다. 그러면 틀리죠. 암태도 소작쟁이는 농민운동이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노동운동이고요.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920년대 농민과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유. 자, 먼저 농민운동,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이런 것으로 어려웠던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농민운동을 일으켰다. 자, 그 다음 노동자, 장시간 노동, 저임금, 민족차별. 이런 것 때문에 일으켰다.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잘 기억합시다. 예를 들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민족차별. 이거는 농민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이라고요.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60만세 운동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60만세 운동인데 우리 이전에 3.1운동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이제 고종의 뭐 시체가 관에 실어져 가지고 가는 날, 그때 이제 그때를 이제 이렇게 운동의 거사일로 정했었죠. 자, 그러면은 60만세 운동은 무엇인가? 자, 봅시다. 배경, 3.1운동 이후 학생들은 국내 항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학내 문제 해결, 일본인 교사 배척, 학내 문제 해결,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의 이러한 그 차별 대우, 학내 문제 해결, 그런 내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일본인 교사 배척, 이런 것 등을 요구하면서 동맹 휴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고, 자, 근데 이제 1926년 순종이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전에는 고종의 세상을 떠나고, 이제 고종의 시체가 옮겨지는 날을 3.1운동의 거사일로 삼았듯이, 자, 1926년에는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러니까 고종이 죽은 7년 뒤네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1919. 자, 1926년 우리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사회주의 세력이 일부 민족주의 세력, 학생층과 연대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거는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발각되지 않은 학생층은 순종의 인산일인, 고종의 인산일은 3월 1일이었죠. 1919년. 자, 이제 순종의 인산일인 1926년 6월 10일 일제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경문을 뿌리며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자, 고종의 인산일 때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또 이제 만세 시위를 한번 벌이자. 이렇게 해서 시위를 벌였는데, 자, 근데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미 일본이 알고 있었대요. 예. 이전에 그 고종, 이제 순종이 죽고 나서, 이전에 그 고종의 인산일날 3.1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혹시 그와 같이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미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노력은 이듬해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근데 어쨌든 60만세 운동 준비 과정에서 이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가 연대를 해가지고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 신간회. 이전에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기 전 을사조약을 맺어서, 을사조약이라네. 제2차 한일협약을 맺어가지고 국권을 강탈당하기 전, 강탈당하기 전에 있었던, 국권을 강탈당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신민회였죠, 신민회. 근데 이거는 신간회예요, 신간회.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좀 말을 잘못했어요. 2차 한일협약 때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한일 병합으로 나라가 뺏긴 거였죠. 한일 병합조약으로. 그때 나라를 빼앗긴 거고. 자, 2차 한일협약은 참고로 을사조약만 하는 거예요, 을사조약. 지금 선생님이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순종의 인산일 날, 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이용한 거죠. 자, 순종의 인산일, 6월 10일에 일제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경문을 뿌리며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자,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자,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자,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후에도 학생들은 어쨌든 실패했지만 독서회, 비밀결사 이런 것 등을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일제 항거에 나갔다. 신간회 비밀결사 조직. 신간회가 비밀결사 조직이 아니라 신민회가 비밀결사 조직이고, 왜냐면 신간회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신간회는 비밀 조직이 아니라 그냥 내보이면서 활동했던 게 신간회예요.
신민회가 비밀 결사 조직이고, 자, 오늘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만 합시다. 자, 1929년 광주발 통합열차안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계기로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한일 학생이 왜 충돌했나? 한일 학생이 왜 충돌했는가? 자, 1929년 3월 12일 광주발 통합열차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실용했대요. 자, 그래서 일본인 남학생이 이제 한국인 여학생을 실용하니까 그 한국인 여학생의 친척 오빠가 그만하라고 했고, 근데 일본 놈이 그 일본 놈의 학생이 그만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둘 간의 맞짱이 벌어지게 됐고, 이 둘 간의 맞짱이 이 기차 안에서 학생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이제 너무나 큰 싸움이니까 조사를 했는데, 한국 학생만 검거하는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전개죠. 이에 반발하여 1926년 11월 3일, 29년 11월 3일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독서회라는 걸 통해 조직적으로 학생을 동원하였고, 독서회를 통해 학생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였고, 그 다음에 신간회 등의 지원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었다. 신간회, 아까 말했죠? 비밀 결사 조직, 비밀 결사 조직이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꾸 신민회하고 헷갈리네요. 신간회는 보이게 활동했어요. 보이게. 신민회가 비밀 결사 조직이고, 자, 그래서 이제 보이게 활동했던 우리 신간회 등의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요. 자, 구호도 일제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동맹유교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전개하였고, 가드 시위를 전개하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학생운동과 구분이 된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퍼지게 된 이유, 일본의 편파적인 조사,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만 검거하는 편파적인 조치, 이러한 편파적인 조치에 분노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독서회라는 이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활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었다. 이게 바로 의죠, 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